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고요.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 다들 김장 끝내셨을까요? 김장이 끝나고 나면 허리도 그리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시고 아무래도 날씨가 또 추워지다 보니까 이런 관절들이 뻑뻑해지면서 병원에 찾으시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이때 바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도 함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 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통증 치료를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인공관절 수술을 또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한 뒤에 얼마나 일상생활로 복귀를 잘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재활치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그 재활치료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수술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재활치료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되니까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내용을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직접 상담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적 02-377-9433, 377-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어서 나는 좀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상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이제 원장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수많은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담당해 오신 분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한별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한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재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텐데 사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한 걸음 떼기도 어렵다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면 난 이제 뭐 골프도 등산도 여행도 자유롭게 하겠다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활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심한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무릎 근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관절 조직이 많이 퇴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관절 각도가 너무 안 나오게 되고 또 인공관절도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재활 치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다가 내가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활 치료가 꼭 함께 좀 따라줘야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이한별 센터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9433, 377-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80%가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왜 발병을 하게 되는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 6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연세가 들어가시면 뭐 무조건 좀 수반이 되는 걸까요? 예, 연세가 있다고 무조건 생기진 않지만 노인분들이 대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점점 마모되게 되고 연골이 쉽게 말해서 점점 손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손상되며 뼈까지 노출이 되게 되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얇은 윤활막인 활액막이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과 염증이 반복되고 관절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 외상, 반복된 무릎 하중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되고 점점 진행되는 무릎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운동 범위 제한, 보행 장애 등이 같이 동반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를 통해 진찰, 엑스레이 등을 시행하게 되고 또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 MRI나 혈액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초창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중기나 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상과 엑스레이 소견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켈그렌 로렌스 분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기는 사진에서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경도의 통증으로 관절염이 의심이 되나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에 가깝고 미세한 골 증식만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2기는 이 골 증식이 골극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관절 간격은 유지되나 통증이 좀 더 심해진 단계이고요. 3기 같은 경우는 통증이 중등도로 더 진행되면서 관절 간격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4기 같은 경우는 관절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연골이 다 마모된 상태이고 통증이 매우 심해진 말기 단계입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중기, 말기는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게 되는지 방법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증상 정도와 치료법에 따라서 초기는 1, 2기를 말씀드리는데 생활 습관 교정과 체중 감량을 통해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게 되고 약물 치료나 연골 주사 같은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기는 2, 3기에 해당되고 약물 주사 물리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연골판 파열 증상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의심이 되면 관절 내시경을 고려할 수 있고 또 O자형 변형이 오는 경우는 교정 절교술을 정형외과에서 하게 됩니다. 말기는 4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치료들, 약물, 주사, 물리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통증이 매우 심해지게 돼서 마지막 방법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치료 방법에 수술 후에는 운동 치료가 중요라고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쓰여 있는데 사실 뭐 어르신들이 그래 운동이 중요하다, 뭐 걷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지 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걸 좀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네, 쉽게 운동 부위로 보면은 바로 그 무릎 관절 자체와 또 허벅지 앞쪽 사두근 그리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고관절 주변, 엉덩이 주변의 근육들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이전 기능 수준에 따라서 운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기능의 발전 속도나 운동 내용으로 인해서 운동 내용이 계속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뭐 관절 아프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내 통증이 더 극대화됐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땐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저희가 한 통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연골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맞았어요. 네. 계속 주기적으로 맞았거든요. 맞은 지가 한 2, 3년 정도 됐네요. 근데 어제도 이제 한 5주, 5번 정도 맞아도 된다는 그 연골 주사 한 단계 위 거다 그러면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3번째 맞는 도중에 한쪽은 살짝 주사 들어간 게 아팠고 왼쪽에는 깊숙이 넣더라고요. 깊숙이 넣는데 굉장히 아파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의사 선생님 깊이 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힘을 주고 막 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맞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 물리치료만 하고 무릎은 물리치료 안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오는데도 아파요. 그대로 그 처음 속 아픈 것보다도 그 맞은 부위가 아무튼 맞은 부위 말고 그 속에 뼈가 아프더라고요. 내려왔어요. 그냥 걸어 한 50m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반쯤 없었어요. 무릎이 네. 아파서 뭘 이렇게 물건을 살려면 반쯤 없었는데 엎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구부르니까 뚝뚝 하면서 뚝 소리가 막 크게 2번을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 그 뒤로 지금 계속 아픈 거예요. 속여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릎을 아무튼 구부렸다가 이게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하면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릎이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고민이 그때 주사를 맞을 때 이제 뭔가 깊숙이 찌르면서 굉장히 아픈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아프신 건 거죠? 네네네. 치료를 그거 맞고 받음으로 인해서 손상이 더 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네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네. 어떨까요? 네? 이런 네. 증상 정도라면은 이제 뭐 재활 치료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까요? 네. 지금 주사 약물 치료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통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 같습니다. 일단은 그 엑스레이와 증상 정도를 어느 정도 맞는지 엑스레이와 기타 검사들을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사들을 통해서 그 단계가 몇 단계인지를 일단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매우 심한 무릎 단계는- 4기 단계라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인공관절 수술을 대부분 권하게 되고, 예, 그것을 이제 적극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그 주사를 맞으실 때 혹시 다른 쪽에 뭐 뼈나 뭐 신경이나 이런 거를 건드려져서 내가 아프진 않을까 하는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치료를 받을 때 그렇게 뭐 다른 부위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치료를 받으면서 글쎄요, 그것까지는 이제 이 지금 말씀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좀 예. 사진과 뭐 이런 것들을 봐야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뭔가 이제 치료로 인해서 내 다른 부위가 더 손상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저도 있거든요. 이게 치료를 받고 더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몸 안에 내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상담을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자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문자의 내용은 이제 6478번님의 문자인데요. 저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하기가 두려워서 물리치료, 주사치료하면서 운동치료를 먼저 열심히 해서 수술 시기를 늦추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수술 시기가 내가 좀 왔을 때도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물리치료 하면서 조금 미룰 수 있나요? 예,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권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그 무릎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말기 4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치료들이 다 거의 듣지 않고 통증이 매우 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매우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미루고 싶어도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믿을 만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능 회복에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때 뭐 이렇게까지 아프기 전에 내가 조금씩 삐끈거린다, 뭐 조금씩 뻐근하다, 뭐 이럴 때는 운동 치료로 좀 늦출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증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수술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원인도 무릎이 매우 아프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못 걸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증상이 더 약하고 또 엑스레이 상태도 더 나쁘지 않으면 다른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과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내가 인공관절 수술까지 지금 뭐 병원에서 해봐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땐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뭐 시청자님처럼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도 많지만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하러 다니는 것도 나의 어떤 뭐 좀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듯해서 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활이 가기도 힘들고 좀 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혹시 번거롭다는 이유로 뭐 넘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좀 괜찮나요? 수술만 했다면 괜찮을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수술은 물론 그 인공관절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치료이고 수술을 통해서 정말 그 치료가 제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관절 기능과 주변의 근육 기능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으셨기 때문에 통증과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늦추게 되면 조직이 회복되고 안정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뻣뻣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연부 조직이 뻣뻣해지면서 이 각도를 늘리거나 근력 향상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욱더 회복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주일 이내에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 이내에 바로 수술 운동을, 재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재활 운동을 내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지 못하셨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센터장님께서 잠시 뒤에 운동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그 운동 방법도 챙겨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울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그 재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운동이 시기별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수술 전에 또 어떤 준비를 좀 할 수 있는지 준비 사항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수술 전에는 일단 그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수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수술 방법의 그 방법 등과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기능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듣게 되고요. 또 바로 급성기 수술 후 운동 프로그램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회복하면서 얻게 되는 욕구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러한 안내문들을 미리 안내를 받아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을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 직후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술 직후에는 이제 급성기 의학적 관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먼저 통증이 수술 후에도 수술 후에 통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1에서 6일까지 통증 수준을 파악하고 보통 뉴머릭 레이팅 스케일이라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수술 전후 통증 수준을 계속 파악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제 초기 물리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물리치료 원칙으로는 보통 우리가 RIC라고 하는데요. R은 레스트, 이제 무릎을 잘 쉬게 해주는 것이고 I는 아이스, 얼음팩이나 한랭 치료를 통해서 부종과 열감을 낮춰주고요. C는 컴프레션에서 부종을 억제해주는 스타킹을 차게 되고요. 또한 또 하나의 C는 이제 컨티니어스 패시브 모션이라고 해서 무릎의 굴곡 운동을 증가시켜주는 기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E는 다리를 이제 침상에서 하지를 올리게 되면서 부종을 또한 빠지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아이스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 합병증으로 이제 감염이나 감각 이상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 수술 부위 상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 물리치료 원칙이 RICE, 뭐 레스트 좀 쉬고 얼음팩이 있고 압박 스타킹, 무릎의 굴곡 운동 범위의 증가 그리고 침상에서 하지 올리기. 이 부분 좀 이제 라이스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술 직후에 그 하기 좋은 운동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운동법을 좀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바로 그 운동들, 바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먼저 컨티니어스 패시브 모션이라는 기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발부터 무릎 허벅지까지 저 기계를 차고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서서히 무릎을 구부려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자로 CPM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 1주 안에 90도 이상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매일 10도 정도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침상 운동도 있네요. 예, 그래서 바로 침상에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초기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누워있는 상태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해주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움직이진 않지만 허벅지 근육을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것을 사두근 세트라고 하고요. 또한 허벅지를 또 일자로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무릎이 수술 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주지는 않는 운동이었고요. 또한 이제 그 뒤에 서서히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으로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뒤꿈치를 침대 위에서 밀어서 서서히 구부려줬다 펴줬다 하는 힐 슬라이드라는 운동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운동법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무릎 운동으로 처음에 이제 무릎 관절을 구부려주는 것을 천천히 소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대쪽 다리로 눌러서 살살 운동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그게 잘 되면 이제 혼자 스스로 수술한 부위를 위아래로 구부려줬다 펴줬다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그 발목을 움직이는 단계부터 나중에 이제 앉아서 하는 단계까지 좀 이렇게 단계별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운동법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좀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걷기 위한 것까지가 목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능 회복의 주요 목표는 무릎 신전 기능 정상화, 그리고 보행 기능 정상화, 그리고 무릎 굴곡도 증가해서 적어도 120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정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보행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보행 패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네. 기능적 이동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이동할 때라든지 화장실로 이동할 때도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훈련을 하게 되고 균형 능력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다면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운동을 조금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 앞두신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술 후 뭐 1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그 운동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수술 후 1, 4주에서는 이제 그 재활의학과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방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를 힘을 줘서 몸통과 허벅지를 일자로 만드는 브릿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운동은요? 네, 다음 운동은 이제 우리가 그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외전 운동인데요. 중둔근이라는 그 근육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근육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를 같이 사용해서 벌리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또한 그 고관절을 안으로 모아주는 내전이라고 해서 엉덩 모음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무릎 사이에 공을 넣고 예, 그 공을 서로 압박하면서 근육을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예, 또한 그 고관절은 밖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관절을 밖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회전 운동을 위해서 벌려줬다, 모으려줬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벽에 기대서 이렇게 밖으로 회전을 해주고 또 안쪽 회전까지 해주는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또한 그 무릎에 제일 가까운 허벅지 앞쪽 사두근을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처음에 무릎을 편 상태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릎을 편 상태를 버티면서 사두근이 근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무릎에 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항상 이 운동의 그 주요 원칙은 그 평상시의 통증 수준보다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혹시 관절이나 주변에 무리가 온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중단을 해서 의학적 체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운동은 이제 무릎인가요? 네, 이것도 이제 사두근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 무릎 운동 밴드를 고정된 곳에 묶어 놓은 상태에서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그 펴는 자세에서 이 운동 밴드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두근이 허벅지 앞쪽 근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인 것 같은데 뭔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릎의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연성 운동은 이제 자전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치료실 안에서 하는 경우는 고정형 자전거를 하게 되고, 고정형 자전거를 우리가 어르고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사진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초기에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를 가까이 대고 발을 착용을 해서 하는 고정형 자전거를 말합니다. 다음 사진은? 그리고 이제 휠체어가 필요 없이 이동할 때는 이제 의자가 달려 있는 고정형 자전거로 바꾸어서 이제 고정형 자전거로 다리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아까 그 빨간색 그 유의 되어 있던 문구 뭐 통증이 있을 때는 그만둬야 된다. 이거를 왜 다시 한번 여쭤봤냐면 어르신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재활 치료가 내 몸이 어디가 아프더라도 나는 이걸 이겨내고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에 통증이 있으면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걸 너무 큰 통증까지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참는 능력이 좋으신 거는 인정하지만 너무 참으시면은 이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바로 캐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운동을 점점 하고 있는데도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먼저 확인을 받으셔서 수술 부위나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377-9433, 377-9459번, 그리고 1년 건강지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평소에 내가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두느냐, 내 몸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서 인공관절 치료 후에 어떻게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에 잘 복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혹은 하신 뒤에 지금 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그 무릎이요. 네. 많이 아파서 그 혼자 집에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끔 다니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상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병원에 가서 꼭 받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수술 후에 초기에는 이 초기와 중기, 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 수술 후 초기에는 처음에 아주 가장 조심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수술한 병원이나 거기서 연계된 재활운동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정확한 운동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글 운동 선생님 있잖아요. 방법을 예. 그 운동 저기 막 계단 타기 같은 것도 좋다 그래서 가만가만히 내려올 때는 안 하고요. 오르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은지요? 아, 보조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아파트 계단.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 네네. 같은 운동. 오르기만 하고 내리기는 안 하고 또 내리는 내려가는 건 건 좀 또, 무리가 된다고 네, 해서. 안 좋다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우선 아.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내 몸의 구조를 알고 운동을 받는 게 좋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또 이제 생활 속에서 나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운동은 어떨까요? 네. 계단 운동은 생각보다 고난이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더 안전한 운동들을 통과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데 조금 빨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 단계적 네. 운동에 대해서 네네. 병원에서 일단 자세히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네. 이것을 이제 익숙해지면 집에서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도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전에 그 계단을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훈련을 병원에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거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이제 무릎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좀 앉았다 섰다 할 때도 많이 아프고 막 그러면 연골 주사를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네. 앉았다가 네. 일어날 때 무릎이 좀 불편한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정도에서 이제 연골 주사를 맞는 거를 추천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그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속되면서 또 불편한 상황에서는 연골 주사도 많이 쓰는 주사 치료입니다. 연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릎에 그 불편한 부분, 아직 연골이 부족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골관절염이기 때문에 그걸 네네. 보충해주는 효과와 통증 감소 효과가 있어서 연골 주사는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이제 그 무릎에 그 계단을 오르는 것도 굉장히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단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의 걷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무리가 좀 많이 갈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항상 이 생활 속에서 이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폭이 클수록 또 이게 무리가 커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계단을 시작한 것도 보통은 수술 후 6주 이후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도 낮은 계단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계단으로 점점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만약에 계속 쭉 하고 계셨는데 이제 통증이 있으면 좀 쉬어야 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계속 이제 더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또 워낙 한국 사람들이 좀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기억이 각인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될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통증이 수반되면 나의 몸을 조금 릴렉스하게 좀 휴식을 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습관을 조금 이어가서 근육을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매일 하는 게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3회 정도 이상은 꾸준히 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주 3회 30분 이상은 최소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통증이라는 것이 그 수술 후에 어느 정도 동반이 되지만 또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또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러신 경우는 그걸 자꾸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그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중간에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 심해진다 이러면은 의료진의 진찰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한 달까지는 정말 초기 단계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동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지난 뒤에는 어떤 운동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저항을 갖는 무릎 운동과 같이 좀 더 고강도의 적극적인 운동을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듯이 의자에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운동을 의자에 걸치고 좀 더 과감하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대둔근과 햄스트링 강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은요?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을 할 때 또 무턱대고 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계를 통해서 무릎에 저항을 주는 레그 프레스라고 해서 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의 근력 강화를 해주는 운동이고, 또 이 운동은 이제 고관절의 다리 벌림근과 모음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릎 운동에서 많이 쓰는 게 스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쿼트를 처음부터 바로 그냥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벽에 기대고 하는 무릎을 구부렸다 펴주는 스쿼트 운동이 벽 스쿼트라고 합니다. 짐볼을 사용해서. 그래서 짐볼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그 계단 운동이 도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한 계단만. 그래서 처음엔 저렇게 계단이 낮은 계단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옆으로 서서 하는 계단 운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초기 계단 운동 자세이고요. 뒤에서 보시는 모습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막 급박하게 내려오거나 급박하게 올라가는 좀 위험한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번갈아서 10회씩 3세트나 꽤 많이 해야 되네요. 보통 10회 반복 3세트 이상을 해야 또 운동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계단도 아주 높은 건 위험하기 때문에 낮은 데서 시작하셔야 되고 충격을 크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단도 뭐 굉장히 지금 뭐 천천히 이제 다른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너무 아파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내가 수술을 한다라는 부담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놀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내가 수술을 받고 나서 도대체 언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될지 그냥 뭐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막 이런 거 말고 골프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 좀 꿈꾸실 것 같은데 재활운동 하고 나면 얼마나 조금 빨리 복귀가 될까요? 그래도 일반적인 스포츠를 하시려면은 12주는 넘어가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3달 정도 지나야 되네요. 그래서 석 달까지는 재활 의학적 운동을 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점점 강도를 늘린 다음에 일반적인 스포츠 운동이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되시면 좋은데, 추천 스포츠도 또 구분이 됩니다. 추천 스포츠로는 무릎의 하중에 부담이 적게 되는 수영이라든지 볼링,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을 추천드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3개월 이후에도 추천하지 않는 스포츠로는 이렇게 점핑이나 높이 뛰었다가 내리게 되는 배구, 농구, 스쿼시, 그리고 또 높은 곳을 오르면서 무릎의 하중이 증가되는 등산 등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운동도 가능하니까 일상생활 복귀하는 것, 이제 재활이 조금 완료가 됐다 하는 거는 12주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면서 스포츠를 병행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또 각 개인의 사정이나 병력 등에 따라서 이 기능 회복 속도가 조금씩 다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회복 속도를 고려해서 그 진도를 각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꾸준한 뭐 재활 치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제 재활 치료와 동시에 또 내 무릎에 조금 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뭐 이런 행동이라던가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 후에 우리가 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과 고관절에 과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게 자세를 중요시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안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관절을 얻게 되셨지만
또 그 무릎도 아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중이 강하게 집중되는 자세를 피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안 좋은 자세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반다리 자세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인공관절 수술을 조금 꺼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양반다리를 할 수가 없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반다리가 그럼 가능은 한 거네요? 네,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하고 자세를 취할 수는 있는데 이 자세를 너무 자주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고관절이 많이 밖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에 또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같이 무릎도 또 약간 과하게 구부러진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양반다리를 하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반다리가 된다, 뻗정다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인공관절 수술과는 조금 다른 근거 없는 소문인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 운동법들 저희가 영상과 또 사진으로 좀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운동법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첫 주에는 상처 관리, 그리고 통증과 합병증 관리, 소극적인 운동이 좀 도움이 됩니다.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수술 후 1에서 수술한 뒤에 어떤 재활 운동법으로 나의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뭐 무릎에 어떤 치료를 하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만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센터장님과 함께 이 재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재활의학과 이한별 센터장님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활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듭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들어온 것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86번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심해서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운동 진도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계속해서 너무 심하면 이 부분을 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하셨는데 검사가 우선 필요한지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검사를 좀 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 통증이라는 게 또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네. 또 이 통증이 좋아지는 속도도 개인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1-2주 정도의 수술 후 1-2주 정도의 통증이 좀 심해졌다가 2주 이후에 서서히 운동을 하면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2주 이후에 2-4주 정도 됐는데도 통증이 계속 심하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수술하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깊은 상담을 통해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수술 부위에 이상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하셨던 그 선생님과 원장님과 이제 수술 부위 이상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내용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방금 전 문자 지나가고 이제 2657번님의 문자는 무릎 수술을 했는데 고관절 운동 우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고관절 운동을 강화를 하고 엉덩이 근육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다른 부위의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릎을 내가 수술했는데 왜 허벅지 근육이랑 이런 거를 강화를 할까? 스쿼트도 했고. 네. 왜 그런 거였죠?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엉덩이 근육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무릎 부위에 바로 가까운 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지만
또 무릎 운동을 같이 도와주는 운동이 또 고관절의 일부 근육들, 엉덩이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무릎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통증과 그 보행장애로 그 하지 전체에 근육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전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같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동안 나의 그 근육들을 또 아무래도 덜 썼을 테니까 이 무릎을 좀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그동안 쓰지 못했던 근육들도 발전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사실 앞서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전화로 좀 고민을 나눠주셨지만 인공관절 말고 시술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주사를 맞으신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아니죠. 그냥 뭐 주사라던가 좀 비수술적인 치료법 네. 그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도 재활 운동을 조금 해야 될까요? 뭐 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릎 수술 후 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수술 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면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정확한 무릎 상태의 그 단계를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직 운동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그 주치 전문의의 그 소견을 들으시면은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시게 돼도 수술 후 회복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들이 꼭 수술 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술이 아직 필요하기 전 단계의 무릎의 2, 3기에서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운동의 뭐 필요성, 뭐 좋은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무릎 내가 관절염이 있다. 근데 이런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줄 알고 하는 운동이지만 무릎 관절염에는 독이 되는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피해 주세요 하는 운동. 딱 그 정해진 운동이 딱 있어서 이거를 피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그 본인의 그 신체 기능에 그 적정 수준의 운동과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 검증을 안 받고 하시게 되는 경우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동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데 그냥 이걸 검증 없이 그냥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전문가의 그 검증을 거쳐서 정말 안전하게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만든 동영상이라든지 먼저 의료진의 상담을 깊이 한 다음에 안전한 운동만 선별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냥 짐작으로 운동을 막 시작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 있는 그 기구들이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제 운동 방법이랑 좀 겹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뭐 무릎이 조금 다 보통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헬스장 가셔서 그 기구들을 도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금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무릎이 좀 약하다, 나 오늘부터 걷기 해야 되겠다, 등산해야 되겠다, 막 이런 좀 생각하시기 전에 운동은 당연히 좋지만 좀 나의 몸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한별 센터장님과 함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계속 살펴드렸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당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동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신체 기능 상태 그리고 무릎 상태를 고려해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엄선된 운동들만 시작을 단계적으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분별한 인터넷 동영상을 무작정 시작하시는 것보다 선별된 운동들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찾아보자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이한별 센터장님과 함께했는데 센터장님 오늘 처음으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 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관절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더 관리 잘 하시고 또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유롭게 또 남은 가을 단풍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